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4일 오전 대심 판정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111일 만에 내려졌으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헌재는 총 11차례의 정식 변론과 16명의 증인 신문을 거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고 이후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으며 국회 금경 투입, 위헌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체적 위헌,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인용하며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봤지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절차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체적 위헌성을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점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고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시위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중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이재명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로 삼자고 당부하며 헌재 판결을 계기로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국민의 승리로 평가하며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성찰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민주주의의 힘을 세계가 재평가할 것이라며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기 대선과 정치 지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